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그게 또 자동차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LG전자는 LG 마그나 그때 출범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좀 돋보여준다라면은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요즘 그 자동차주가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 분위기 한번 흐름을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자동차 부분은 최근에 제일 먼저 바닥을 찍었고요. 제가 예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씩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면은 분명히 오른다,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요 이슈 하나 가지고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고, 자동차 부품주 가고, 오늘 타이어도 가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전기차 중국에서 이제 뭐 현대차가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뭐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비중 있게 팔리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뭐 오늘 2차 전지들까지도 강하게 좀 움직였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자동차에 묶여 있는 섹터예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3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죠. 다 알잖아요. 뭐 조업도 많이 못했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좀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데 좀만 있으면 좋아질 수 있는 쪽들,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3분기 안 좋았지만 4분기 뭐 최근에 나온 뭐 기사들 보시면 이제 4분기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폭발적인 이제 구매력과 매출,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특근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좀 좋게 보는 그런 뉴스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번 바닥은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내년도 전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공급 과잉 현상.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제품을 못 만들어서 사실 수요도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앞서갔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은. 그래서 수요가 돌아오기 전에 공급이 앞서간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내년에 이제 메모리 쪽. 그렇다고 뭐 비메모리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팔 정도고.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이제 메모리 쪽, D램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그럼 다른 쪽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니 결국은 그게 또 자동차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드 코로나인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주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좀 역설적인 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구매력이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것까지는 안 봐요. 그냥 위드 코로나만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줄어들면 분명히 돌아다닌다. 쓴다. 이런 쪽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지 오히려 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너무 깊이 알면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합리적으로 보면 이거 살 구간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도 좀 뜨거운 모습이었죠. 엄청났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대주전자랑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전환사채이긴 합니다만은 투자를 받으면서 요 부분으로 인해서 또 폭발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움직이니까 아침에 빠지는 종목들까지도 막 다 따라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쥐고 있는 이 주도권이 쉽게 꺾이지를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맨정신에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보면은 힘들거든요, 진짜로. 그렇지. 네, 그래서 오늘 제 친구가 저한테 좀 황당한 질문을 해서 내가 그 친구는 상당히 유학도 갔다 오고 엘리트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하는 회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주식하는 사람 맞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이러는 거야. 나 그래도 수익률 좋아 이러는 거예요. 뭐 오늘 나노신 소재로 뭐 급등을 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그치. 그래야지 요새는 주식이 좀 되는 시장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알면 많이 다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네.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사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분석을 해보고 뭐 해보면은 다 엄청나게 비싸고 밸류를 다 땡겨서 올랐다고 생각하니 선뜻 손이 안 나가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갈 거야.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간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할 거야.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밖에 전기차가 절반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믿고 계속 좋아 하고 강하게 가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조심스러워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주식이고요. 너무 또 강경하게 가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주식인 것 같아요. 얼마 뭐 삼성전자도 맨날 10만 전자 부르짖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지금 6만 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면 그게 좀 독이 되는 게 주식 시장이긴 한데 뭐 이런 쏠림 현상이 유지되는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게 또 의외의 수익률을 많이 주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주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LG전자하고 이노텍 같은 경우는 둘이 나란히 아주 강한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LG전자. 네. LG전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물렸어요. 그럼요. 애플카 LG전자. 이슈로 네, 해가지고 기대감 확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때 그 가격에서부터 따진다라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LG전자는. 근데 뭐 LG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이슈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LG화학이랑 이제 합쳐서 이제 GM에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GM에서는 뭐 한 2.3조를 받기로 했다. 뭐 LG에서는 뭐 1.4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간극은 뭐 새로 이제 만든 차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출시된 차에 대해서는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수준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천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추가로 이제 장부에다가 이제 충당금을 쌓아놓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실적이 이제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맺은 상태인데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장부에 계산해 놨으니까 불확실성 없어.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지는 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또 오늘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애플이 반도체가 없어서 핸드폰을 아이폰 13을 1000만 대는 못 만들 것 같다. 그러니까 막 LG노텍 막 급락을 했었어요.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또 실적이 줄 수밖에 네, 없고. 그런데 뭐 나중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한 장중에 한 10,000원 정도 넘게 빠졌었는데 종가에는 한 2,500원?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실적 시즌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IT하고 바이오가 안 좋잖아요.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 흐름 때문에도 그렇고 성장주 섹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실적 미스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급락이 나고 반대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엄청 잘 나와가지고 뭐 관련되어 있는 작은 철강 회사들까지도 막판에 다 급등했거든요. 근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한번 차트로 한번 봐드릴게요. LG전자는 이제 뭐 프리미엄 가전 이런 거보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전장이 LG전자 일단 뭐 가전은 그냥 믿고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LG전자도 지금 LG전자도 보시면 상당히 이게 1월달에 고점을 찍은 뒤부터는 계속 빠진 거죠. 현대차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이렇게 가다가 빠진 거고 현대차는 그냥 계속 쭉 내려갔던 거고. 그러니까 LG전자는 사실 요기 구간 지난 8월달까지는 누가 보면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8월달까지는 이제 이 박스권이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었고 이 박스권 중단부를 넘나들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방향성 타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플카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지행 관련 이슈가 다시 또 강하게 실적에 압박감을 주면서 하락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주가가 이게 중심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LG전자는 앞으로도 16만 원이 이제 최대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가격대가 깨졌잖아요. 이게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LG전자는 나중에 반등을 하더라도 14만 원에서 막힌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전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바닥선은 좀 나와 있죠. 마찬가지죠. 이 음봉의 테두리 안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봉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점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계속 저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적어도 12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저점이 11만 9천 원이니까 적어도 LG전자는 12만 원은 커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12만 원이 또 깨지면 이거 좀 뭔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반대로 계속 못 넘던 가격이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12만 5천 원을 넘어가면 기술적 반등은 여기 갭 하락한 요 부분까지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럼 갭 하락한 가격대가 얼마냐 하면은 13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가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LG전자한테는 있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이격 과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이격 과다한 것들을 주섬 챙겨가지고서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현재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속상해하시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LG전자는 실적으로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가전 부분은 깔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장 쪽에서 뭔가 좀 확실한 뭐 LG 마그나 그때 출범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좀 돋보여준다라면은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14만 원을 분명히 넘어서야 되고 14만 원대 안착하지 못하면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혹여 모르겠어요. 여기서 혹시라도 한 번 더 출렁거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1만 원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2만 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유지하시고 리바운딩은 13만 2천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 정말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더 올라가면 14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잘라줬다가 다시 조정폭을 보시고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쓰는 게 LG전자한테는 필요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안 좋잖아요. 연기금이 이제 계속 판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팔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도한 외국인일 건데,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지금 현재 선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린 전략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 14만, 중간에 13만 2천 원 정도, 이 정도 타이트하게 목표가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고, 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그래 나는 뭐 10,000원이라도 뭐 수익 낼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 쉽게 강하게 돌리기는 어렵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노텍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좀 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랬다가 또 나중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도 역시 전장에서 중요합니다. LG전자 잘 나가야 이노텍도 잘 나가거든요. 예, 카메라 모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차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전기차와 자율차 이런 쪽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애플이랑도 계속 이제 이슈가 있는데, 애플이 뭐 1,000만 대 정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해서 반도체 때문에 뭐 물량이 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의 진짜 발단은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의 악재를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LG이노텍도 이렇게만 보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좀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쭉 이제 추세는 이어졌었는데 이 추세 리듬이 21만 원이 깨지면서 네, 급전직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헤드앤숄더가 이제 형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삼봉이 된 거잖아요. 고점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르지만 삼봉이 한 24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 삼봉이 24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LG이노텍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선을 그려보면 이게 큰 그림에서, 이게 주식은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면 느낌 빡 오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 때 고점이잖아요. 여기도 돌파하면서 갔었잖아요. 내려왔었긴 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뭐 그런 급락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LG 이노텍도 60일선 꺾여 있고 21선 꺾여 있고 다 꺾여 있는 상태라서 이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해 줄 만한 뭔가 원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LG 이노텍도 21만 원에서 막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단기 대응을 해 주시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한 18만 원 이탈하면 혹시 18만 원 이탈하면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저점인 18만 1,000원이죠. 아까 많이 빠졌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말한 18만 원이 그 정도 되는데 요게 마지노선이 되겠고요. 요거 깨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뭐 일정 부분 단기 기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이지 쥐고 장기로 갈 거야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를 타겟 목표로 하는 부분, 외국인 기관 수급 다 안 좋죠. 수급적인 부분도 부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야 참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차트 그림만 가지고는 그렇게 참 쉬워 보이진 않네요. 제가 전 종목을 거의 다 보는데 다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종목이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 엔터나 컨텐츠 쪽들이 그나마 좀 추세가 났고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추세가 제일 좋고 아직까지 전혀 훼손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워낙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터닝 시동을 걸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IT 쪽이랑 바이오 섹터 대형주들이 좀 최근에 모양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들고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방망이를 짧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 좀 비중을 줄이는 방식.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분은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다, 대세 하락에. 어떤 분은 역시 대세 강세, 그러니까 강세장 중에 조정 구간이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지수로만 놓고 아까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인 거는 아직까진 맞죠. 맞아요, 아직은. 네. 그것이 대세 하락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세 하락으로 가려면 경기의 방향성이 꺾여야 되겠죠. 경기 방향성이 꺾인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회복에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지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경기가 하강으로 진입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자체, 물론 사실은 코로나 터지고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돈을 엄청 풀었고 그 돈을 엄청 푸른 돈을 지금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시장이 엄마야 하고 놀란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많은 돈들 풀었는데 그걸 다시 또 쪼여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리 많이 빠지는 거지. 이게 경착륙을 시키지 않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연준이나 뭐 이제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 세 곳이죠. 그게 뭐 전체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의 뭔가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점인데 그만큼 경기가 확 꺾여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려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만 보면 그런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런 거잖아요. 다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경기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상승 추세, 작년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상승 추세는 꺾였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 전 그어드렸잖아요. 이게 한 2,600 정도 되거든요. 이 2,600을 초강력으로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까지도 조정이다. 되게 우습기는 하죠. 조정이라. 10%가 더 빠져야 그렇죠. 2,900선이니까 10%가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조정이에요. 그것도 조정이에요.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완전히 하락장으로 접어들려면 2600도 깨고 2200, 300대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 리바운딩을 했는데 2600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아프겠죠. 만약에 여기서 2600 가면은 엄청나게 아프죠. 말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2600도 끔찍한데 2200까지 갔다가 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하향으로 조정된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맹점이 있고요. 그 부분을 다 믿으시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언제 어떻게 기간 조정으로 더 이어질지 단순히 지금 가격 조정으로 끝내고 되반등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뭘까요?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힘이 많이 일으키는 했죠.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죠. 에너지가 많이 빠졌지. 네. 작년 생각해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밀리는 게 어려웠잖아요. 워낙 매수세가 확 맞아요. 들어오니까. 그런 매수세의 원동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기업들의 실적들이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좋아졌는데 내년에 그거를 더 뛰어넘을 만큼 대비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고려해 본다라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 올해 좋아졌던 것만큼 올해 대비 내년에 더 좋아질 거란 보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갈 수가 있고 그 기간 조정 하에서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량주를 들고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는. 그거는 맞는데 그 언젠가가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는 것만도 일단은 지금은 큰 위안이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럴 수는 있죠. 그때가 대세 하락의 시초였나 봐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급등장에서의 조정 장세,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그 조정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2600까지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도 조정이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조정이 어떻게 보면 하락이죠. 그죠? 그렇지. 말이 좋아 조정이지 하락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좋아질 개연성이 없는 거죠. 수급도 안 좋아.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도 내년에 기대치가 없어. 그다음에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미 주가가 너무너무 올랐어.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지금 찾아보면 살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 살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생각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맞아요. 우선적으로 하시자. 맞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